오래전 과거 어느 날, 세계는 길고 긴 겨울이 다가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 536년,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가혹하고 장기간에 걸친 긴 겨울에 시달렸습니다. 일명 어둠의 해로 명명된 이때의 기온은 곤두박질쳤고 지구는 광범위한 안개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기 500년에서 565년 사이에 살았던 고대 비잔틴 시대 후기 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프로코피우스는 536년에 발생한 태양의 이상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그는 당시 태양의 변화는 다가올 사건을 예언하는 나쁜 징조라고 믿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가장 무서운 징조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 1년 동안 태양이 달과 같이 빛이 없이 빛을 내었고 그 빛이 밝지 못하여 월식하는 태양과 심히 같았음이라 라고 말이죠. 이런 536년의 기후 대격변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6세기의 역사가였던 미틀레네의 자카리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다는 그해 3월 24일부터 이듬해 6월 24일까지 물보라로 소란스러웠다. 악한 것들로 인해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이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양의 눈으로 새들이 죽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언급은 해당 시대에 작성된 전 세계의 수많은 기록 중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태양은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것으로 묘사되었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 당시 태양이 푸른 빛을 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달에서도 관찰되었으며 그것은 더 이상 밝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빛의 감소로 인해 행성의 전체적인 열이 감소했던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가 내리지 않고 추운 겨울이 매우 길게 이어졌으며 농작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새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기근과 전염병이 많은 지역을 강타했고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6세기의 역사가이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베소의 요한은 그의 역사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해는 매일 약 4시간 동안 빛을 발했지만 여전히 이 빛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다시는 완전한 빛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고 말이죠. 또한 비잔틴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서기 536년에 반달족과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올해 가장 무서운 징조가 일어났다. 태양이 눈부신 밝음 없이 빛을 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는 광선은 흘린 듯 분명하지 않았다. 라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538년 로마의 정치가 카시오도루스는 자신이 쓴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태양광선은 약했고 파란색으로 보였다. 정오가 되었는데 땅에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태양의 열기는 매우 미약했고 보름달은 광채가 비었다. 눈보라가 없는 겨울, 온화함이 없는 봄, 더위가 없는 여름, 그리고 장기간의 서리와 계절을 모르는 가뭄. 계절이 온통 뒤죽박죽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무언가가 가죽처럼 길게 뻗어있는 것이 태양과 달의 진정한 색이 보여지는 것을 방해한다. 서리로 인해 사과가 단단하게 굳고 포도가 시큼해졌으며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저장된 음식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전하면서 그에 이어지는 편지들은 당시 만연했던 기근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과 함께 그 후 기후 대격변은 그 뒤로 무려 10년 동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의 흐름마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만한
이러한 기후 대격변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과거 로마 제국의 몰락은 이와 같은 서기 536년에 시작된 10년 이상의 기근과 전염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온의 하락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록된 경험 중에서 가장 추운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철에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낮은 온도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작물의 실패와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서기 541년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지중해 전역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을 만큼 이처럼 당시는 매우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했는데, 당시 물이 부족해서 극심한 가뭄과 죽음이 뒤따랐으며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불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베이시 연대기에서는 시안성에서 인구의 80%가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당시 생존을 위해 시체를 먹었다고 언급했는데 그 해가 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호주에도 재앙이 닥쳤으며, 모든 국가에 대해서 서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 및 지질학적 데이터는 기후변화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줄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서기 536년은 1500년 만에 가장 추웠던 흔적을 남겼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질문은 왜,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535년과 536년 사이에 일련의 주요 기후 사건이 이처럼 발생한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전 지구적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해에 대해 제기된 한 이론은 큰 소행성이나 해성 충돌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인 댈러스 에벗은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며, 그린란드에서 얼음 코어를 채취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태양의 희미한 빛을 설명할 수가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된 쓰나미는 없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론은 거대한 화산의 폭발입니다. 화산의 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흩어진 먼지가 빛을 차단하여 흐리게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폭발을 일으킨 유력한 곳은 파푸아 뉴기니의 현재 뉴브리튼 지역에 있는 화산 라바올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1984년에 가정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99년에 또 다른 이론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크라카토아가 폭발하여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69년에 작성된 푸스타카 라자 뿌르와라는 고대 왕의 책에서는 고대 화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땅이 맹렬히 진동하고 흑암과 천둥과 광명이 있었다. 그리고 땅이 두 개로 갈라져 수마트라 섬이 탄생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기록 또한 서기 535년이 아니라 서기 416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끼워 맞추자면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19세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적인 참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 지구적 기후 대격변에 대한 것이 사실상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후 사건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와 그것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역사가들도 이 기후 대격변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결국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에서 나온 72m 길이의 얼음 코어를 파내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아이슬란드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확산되었다는 것이었죠. 화산재는 536년에 북반구 전역에 퍼졌고 540년과 547년에 2번 더 분출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짐작하시듯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화산 폭발 시 유황 및 기타 물질이 대기 중으로 높게 분출되어 태양광을 반사시키는 에어로졸 장막을 형성하여 행성을 냉각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또한 일부 샘플에 의한 잠정적인 추측일 뿐 전반적인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무엇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해와 달마저 빛을 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해성이나 운석의 충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째서 그 원인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단지 고통의 기록만이 여러 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여러가지 주장된 학설들에게 제시된 많은 증거들은 사실 열악한 기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정확한 것에 근거하여 논쟁의 여지도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범위에 서기 6세기에 발생한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모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아무리 강력해지고 진보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자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